평범한 주부가 불륜에 빠지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현상에 대한 진실입니다. 왜 평범해 보이던 결혼한 여자들이 갑자기 다른 남자와 위험한 관계를 시작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여자가 나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이런 상황을 겪은 여성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여성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불륜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 반드시 그 전에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이 복잡한 인간 심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더 이상 여자로 봐주지 않을 때. 이것이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계기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아내를 여자로 봤어요. 예쁘다고 말해주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좋다고 해주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 아이 돌보는 사람, 생활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가 만난 37살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새로운 옷을 사입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머리를 예쁘게 해도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을 하고 나가려고 하면 돈 낭비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만난 후배 남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예쁘시네요. 오늘 화장 바꾸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다고 하더군요. 집에서는 1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직장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여자들도 여전히 여자입니다.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매력적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여자로 봐준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불륜의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일상의 무료함이 극에 달했을 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모든 것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남편 출근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 퇴근 기다리고. 매일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연도가 지나면서 이런 일상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더욱 그래요. 제가 만난 39살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너무 지겨웠다고 해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때우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지겨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게 됐어요. 거기서 만난 트레이너가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을 줬습니다. 운동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몸매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관심을 보여줬어요. 몇 달 만에 몸매가 좋아지자 자신감도 생겼고 트레이너와의 대화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결국 선을 넘게 됐다고 하더군요. 무료한 일상에 지친 여자들에게는 작은 자극도 큰 유혹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대화, 새로운 감정. 이런 것들이 그녀들에게는 마약 같은 존재가 되어요. 세 번째, 남편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이것도 정말 중요한 계기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이야기할 것이 많았어요.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우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대화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줄어듭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핸드폰만 하고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진정한 소통은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만난 35살 주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집안일이나 아이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대화만 있을 뿐 감정적인 교감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힘들거나 우울할 때도 남편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직장 동료와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녀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위로도 해줬어요. 일이 끝난 후에도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과는 할 수 없었던 깊은 대화를 다른 남자와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자들에게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했을 때. 결혼 생활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시댁 문제, 경제적 압박, 육아 스트레스, 남편과의 갈등 등등.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탈출구를 찾고 싶어져요. 제가 만난 38살 여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고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다고 해요. 육아는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럴 때 아이 학원에서 만난 다른 엄마의 남편이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 작은 관심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는데 낯선 사람이 알아봐 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고 그는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위로해줬습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에 다른 남자의 따뜻함이 스며들면서 감정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만들죠.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여성들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때. 많은 기혼 여성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자아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결혼 전에는 자신만의 꿈과 목표가 있었어요. 직업적 성취를 이루고 싶기도 했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만 매몰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모르게 되어요. 제가 만난 41살 여성은 대학 때 꽃꽂이를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꽃꽂이 강사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자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꽃꽂이 학원에서 만난 원장이 그녀의 실력을 알아봐 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일하면서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발견했어요. 아내도 엄마도 아닌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되찾게 해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넘어선 감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자신만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공허함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이런 감정의 변화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남편의 무관심이 극에 달했을 때. 이것도 정말 흔한 계기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어디 가는지 궁금해하고, 뭐 하는지 물어보고, 함께 시간 보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심이 사라집니다. 아내가 어디 가든 상관없고, 뭘 해도 신경 쓰지 않고, 함께 있어도 각자 할 일만 해요. 제가 만난 36살 주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머리를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꿔봤는데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편이 머리 잘랐냐고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허무했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아파트 경비원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정말 예쁘시네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못 본 것을 다른 남자는 바로 알아봐 준 거예요. 그 작은 관심이 그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관심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해요.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다른 남자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경제적 독립을 경험했을 때. 이것도 의외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던 여성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변화가 생겨요. 남편에게만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수입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만난 40살 여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입이 적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자신만을 위한 소비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쁜 옷도 사고, 미용실도 자주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가까워졌어요. 그 남자는 그녀의 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일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남자는 달랐어요. 경제적 독립은 심리적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8번째, 아이들이 독립한 후 공허감을 느낄 때. 이것은 주로 40대 후반이나 50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거나 결혼해서 독립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아이들 뒷바라지가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엄청난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만난 51살 여성은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아이들은 자기 일로 바쁘고 정작 자신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강사가 그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력도 뛰어나다고 칭찬해주고 개인적으로 더 지도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죠.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 공허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계기가 됩니다.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아내는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요. 그동안 자신은 착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복수심이나 보복 심리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39살 여성의 경우가 그랬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지한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충격과 분노가 엄청났지만 이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가 그녀를 위로해줬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그 남자가 치유해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외도는 아내에게 정신적 충격을 줍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남자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복수심도 있지만 자존감 회복의 욕구도 큽니다. 10번째, 갱년기로 인한 심리적 변화. 이것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도 생겨요. 또한 늙어간다는 두려움과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간다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이런 시기에 자신을 매력적인 여자로 봐주는 남자를 만나면 강한 끌림을 느끼게 돼요. 제가 만난 47살 여성은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감정 조절도 어려웠어요. 남편은 이런 그녀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만난 의사가 그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갱년기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치료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상황을 병원에서는 누군가가 이해해주니까 감정이 이입됐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남자가 나타나면 쉽게 의존하게 되죠. 11번째,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도 중요한 계기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집안에만 있던 여성이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죠. 제가 만난 36살 주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빠들과는 달리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이나 인생관이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집에서만 지내던 그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그 자극이 긍정적일 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때로는 위험한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12번째, 감정적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에 감정적 거리가 생겨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만난 여러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하고 대화도 거의 없고 감정적 교감도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하고 공감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찾게 됩니다. 그때 마침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가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 외로움은 모든 불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요인들도 결국은 이 외로움에서 출발하거든요. 지금까지 결혼한 여자가 선을 넘는 결정적인 계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부부간의 소통과 관심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고 소통해야 해요. 그래야만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부는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니까요. 하지만 이런 계기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